안녕하세요. 소소한 행복으로 성공적인 인생 만들기 소행성인의 오리배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요즘 날씨가 참 더워졌죠? 30도를 넘나드는 날씨 탓에 요즘 이런 날씨에도 사실 감기는 온열 감기가 더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날씨에도 감기 걸리신 분들이 주변에 있는 거 보면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충일 연휴인데 연휴 잘 보내시고 계시나요? 오늘이 또 월요일 현충일 마지막 날인데 뜻깊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8일부터는 이제 코로나 지침이 정부에서 많이 바뀐다고 하죠. 이제 코로나 걸려서도 전처럼 일주일간 격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격리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물론 해외 여행자들도 그냥 PCR 검사로 검사만 하고 격리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하루하루 확진자가 줄어듦에 따라서 이렇게 일상생활로 이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점차 이렇게 찾아가는 것 같아서 마음은 한결 가벼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여러분들 항상 잊지 말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41강 버리니까 편해졌어요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저번 앞서 강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치료를 받고 출장 안마를 하다 보니까 출장 안마를 하고 보니까 효율적이지가 못해요. 시간에 비해서 돈이 그다지 많지도 않고 힘은 힘대로 들고 또 돈은 돈대로 벌지도 못하고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만큼의 돈은 대가는 내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러던 중 또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제 아는 분이 집 근처에서 제가 사는 집 근처에서 조그맣게 치료실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은 좀 그분한테는 불행한 일이지만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근데 마침 제가 집에서 출장 안마만 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저한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과 가서 보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수원에서처럼 이렇게 가게가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에요. 새로 주변 제가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았어도 주변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이 왕래가 있지도 않고 신분이 없었기에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안마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손님이 사실 없죠. 그분이 미리 이제 전에 한 5년 정도 그분이 하셨다가 몸이 안 좋아지셔갖고 저한테 인수를 한 건데 그분이 영업하시는 동안 고객카드 같은 거 저한테 인수를 해주셨어요. 그 인수 조건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권리금을 내고 저희는 들어갔고요. 근데 이제 이 안마라는 게 그래요. 손맛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존의 손님들을 내 손님으로 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전화를 돌리고 그분들이 그래도 한번 어떤가 하고 받아보시고 오는 분들이 있어도 전에 했던 분하고 저의 손맛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많은 호응도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아직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손님이 많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게세는 나가야 되지, 관리비도 나가야 되지. 그래서 사람이 초조해지더라고요. 전에 수원에 있을 때는 손님이 많았기 때문에 욕심을 많이 부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망가졌고 그럼 마음을 먹었죠. 이쪽에 왔을 때는 내가 욕심을 안 부려야 되겠다. 그냥 주어진 대로 손님을 받아야 되겠다. 한 분이라도 이 안마를 배운 목적이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나도 이 안마를 통해서 새 인생을 찾았기 때문에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다면은 내 안마를 통해서 치료가 된다면은 그걸로 만족을 하자. 이 초심을 잃지 말자고 항상 생각했는데 또 이게 돈이 나가고 가게세가 나가고 관리비가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에 대한 수입은 그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한 달 동안 저는 이거 가게를 할 때 그 마음으로
욕심 안 부리고 그냥 가게세나 관리비 정도 나갈 정도만 되면은, 그리고 내 용돈 정도 될 정도만 되면은 되겠다 하고 욕심을 버렸어요. 근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갈수록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없었으니까. 용돈은커녕 오히려 마이너스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수원에서 벌었던 그 돈마저 조금씩 깎아먹게 돼요. 초조해져요,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또 담배를 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음만 급하지. 제가 여기서 근무하면서 3년 동안 제가 여기서 먹고 자고를 했어요. 손님을 쉬는 날도 없이 받고, 손님이 없는 날이 더 많았기 때문에 한 손님이라도 더 받으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도 손님이 올 때가 있어요. 밤잠 설치고 안마를 하거나, 손님이 많아서 밤잠 설치는 게 아니고요, 그 한 명이라도 손님이 더 저한테는 귀했기 때문에 시간 개의치 않고, 그 다음에 날짜 개의치 않고 이렇게 손님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몸대로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더 축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또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그래야 그때서 제가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냥 손님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안 오면 생각을 바꾼 거죠. 안 오면 그냥 나 쉬라고, 쉬라는 뜻으로 알고 초조해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명, 두 명 또 손님이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안마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손님도 있어요. 참 이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은 게, 안마를 받으러 오면 좋은 목적을, 이제 몸이 아파서 왔겠죠. 받으러 오면은 제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럴 목적으로 온 손님도 있고 아닌 손님도 있겠지만은, 안마하다 보면은 저는 얘기를 많이 해요. 손님들하고 교감을 많이 갖고 안마를 하면 그만큼 치료가 덜 잘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믿음이란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생기면은, 내 몸을 이 사람한테 맡겨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내가 가지게 되면은 마음이 편해요. 긴장을 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님들하고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은, 이제 안마 끝날 때쯤 이런 손님이 있어요. 안마 끝날 때쯤 가면은, 급해서 그런데 화장실 좀 갔다 온다. 그러면은 화장실을 보내요. 그러면 한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안 와요. 그럼 느낌이 이상해요. 이상하다 그러면 화장실을 가보죠. 가보면은 웬걸요, 그 안마 받을 때 입는 옷을 벗어놓고 자기 옷 입고 도망가는 거예요. 혹은 안마를 다 받고 이제 여기 그 밑에서 현금을 뽑아온다 그러면서 내려가고 안 오시는 분들 화나죠. 그러니까 왜 나같은 사람한테, 나같이 힘든 사람한테 저런 손님이 왔을까라는 생각, 원망도 많이 하고요, 화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더 힘들어지고 지쳐버리고 스트레스 받는 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생각을 바꿨어요. 오죽하면 얼마나 안마를 받고 싶었으면 나 같은 사람, 장애인을, 안 못 보는 사람을 속일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때도 초심을 잃지 않고, 그래, 내가 이 재활하기까지 나도 무료로 안마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힘든 사람 안마해줬다 생각하자. 오죽하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안마를 받고 싶었으면은 나 같은 사람한테 속일까, 안마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결 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안마원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안마를 하면서 돈이 목적이 아닌, 진짜 내가 안마를 함으로써 자존감도 생기고 보람도 생기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안마를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이제 현상 유지가 되고 용돈도 생기고, 용돈 생길 정도의
그 손님들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안마를 이제 열심히, 그러니까 그 정성을 다해서 합니다. 제 그 아이콘 자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그 아이콘이기 때문에 그런 컨셉으로, 아니면은 제 그런 성격 탓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손님을 받으니까 가게가 그래도 문이 닫지는 않을 정도의 그 수입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안마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마원을 해서 1, 2년만 버텨도 그래도 성공한 거라. 근데 저는 이 안마원을 나중에는 10년 이상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살면서 버려야 돼서 버리면 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을 일단 버렸어요. 욕심을 버리고 초심으로 항상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편해지고 돈보다는 더 귀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버리면 편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첫째, 제가 정리한 거는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4가지로 선택을 했어요. 4가지로 이제 나누고 있는데, 첫째가 욕심. 욕심을 버리게 되면요, 편해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욕심을 버리는 게 손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욕심을 버리면은 그 욕심 버린 만큼 또 나한테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 인생의 법칙 같아요. 근데 그 내려놓기라는 게 상당히 힘들겠죠.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의 안정, 그리고 그 믿음, 이런 것들이 이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기대예요. 기대를 버려야 돼요. 인간관계에서는요, 상대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지금 이렇게 애청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도 내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기대를 할 거예요. 심지어는 내 자식한테도 기대를 하고, 자식이든 내 주변 사람이든요, 그냥 조건 없이 베푸세요. 기대를 하지. 내가 베푼 만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베푸시면은 그 사람에 대한 실망도 커지고, 인간관계도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냥 조건 없이 기대를 하지 마시고, 그냥 조건 없이 베푸는 마음으로 그냥 베풀어 보세요. 나중에 그 기대 이상보다 더 큰 뭔가 돌아오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또 말씀드리자면 걱정이에요. 걱정 안 하는 사람 없겠죠. 근데 걱정을 버리면은요, 상당히 마음이 편해져요. 걱정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미래가 확실하지 않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현재 만족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현재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생기고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을 버리셔야 돼요. 쉽지가 않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마인드가 가장 중요해요. 오늘 내가 행복해야지 내일도 미래예요. 여러분 누구나 1시간 뒤를 예측할 수 없듯이 내일도 예측할 수 없고 1년 뒤, 2년 뒤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행복하다면 분명히 내일도 행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사시다 보면은 걱정해서 해결되는 일 그다지 많지 않아요. 걱정해서 해결하는 것보다 그때 가서 걱정을 하는 게 오히려 지금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4번째 버려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쓰레기예요. 내 주변에 뭐 지저분한 쓰레기도 쓰레기지만 마음의 쓰레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 걱정, 기대, 질투, 시기, 이런 분노, 이런 건 다 마음의 쓰레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의 쓰레기들을 버리면서 내 마음이 편해짐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 버려보세요. 그리고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이 행복해지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행복한 미래를 계속 누릴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나는 뭘 지금까지 가지고 있을까? 내가 뭘 놓지 못하고 있을까? 뭘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도 행복한 순간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